LA 카운티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1일 신규 확진자 수 4,272명, 사망자는 35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환자가 18만 7천여 명에 달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 정부들의 강력한 규제 체계도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질 않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가주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소에 더욱 강화된 안전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졌지만 불안전한 데이터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접전 끝에 수작업 재검표까지 하는 곡절을 거친 조지아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총무청으로부터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정권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과 장녀인 이방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중국에서 숙박하는 고객의 예약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갈수록 악화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52도로 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1일 신규 확진자 수 4,272명, 사망자는 35명을 기록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었던 어제보다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4,415명입니다. 닷새 평균이 4,000명을 넘으면 식당의 야외 영업이 불어되고 픽업과 딜리버리만 허용됩니다. 이 닷새 평균이 4,500명을 넘으면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로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식당과 와이너리, 비필수 소매업에 한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모임도 3가구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야외 영업 식당과 와이너리의 수용 인원을 오늘부터 50%로 제한하고 비필수 업종의 실내 인원은 25%로 제한합니다. 내일 밤부터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비필수 업무나 모임, 활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 정부들의 강력한 규제 체계도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질 않고 있는 가운데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FDA에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9일을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18만 7,800여 명입니다. 지난 4일 10만 명을 넘긴 이후 보름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6개월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 때는 일부 특정 주에서 확산세가 심각했다면 이번엔 미국 전역이 이른바 핫스팟입니다. 주정부들이 자택 대피령과 야간 통행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도 하루 8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형 병원이 부족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our hospitals have added over 600 beds. Even with that, we have flown out about 84 ICU patients to other communities in Texas.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FDA가 다음 달 중순엔 승인해 줄 걸로 기대한다며 승인이 나면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ce they give us the green light, our goal is to start shipping in a couple of hours after we receive the green light.
화이자는 2,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5천만 회분을 올해 안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FDA가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곧 보급될 백신의 예방률이 매우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With regard to Pfizer, it was 95% efficacious, not only against disease that's just clinically recognizable disease, but severe disease. 그러면서도 마스크 쓰기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백신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로 25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일간지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이 한국 전쟁 때 미군 전사자의 7배에 이르고 베트남전 사망자의 4배나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5만 명 사망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미국인 5만 8천 명이 숨졌던 베트남전을 4번 치른 것과 같은 희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인 사망자 3만 7천 명과 비교하면 7배에 이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2년 동안 미군 11만 6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미국 사망자가 이미 1차 대전 때의 2배가 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 약 3천 명이 희생됐지만 지난 9월 18일 하루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600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 18일 사망자가 약 1,900명에 이르는데 보건당국은 이달 말에는 하루 사망자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대의 사망자 2,400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미국 최악의 팬데믹 재앙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67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두 번째는 1950년대 말 11만여 명이 숨진 A형 독감, 그 다음은 10만 명이 사망한 1968년의 A형 독감입니다. 네 번째는 2009년의 신종플루로 12,0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보수적인 질병 모델 중 하나는 내년 3월 1일까지 43만 8천 명의 미국인 사망을 예측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측은 그가 이번 주 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그리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트럼프 주니어까지 합해 4명이 됩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며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 아들 베런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의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산소 보충 공급 등 치료를 받고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몇 시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아들이자 백악관 참모인 앤드루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CNBC 방송은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에 걸린 백악관 관계자가 최소 45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가주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업소에 강화된 안전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강화된 긴급 조치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방지 교육, 개인 보호 장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일터의 2주 기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전 직원에게 코로나 검사 무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며 이미 실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 규정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세정제, 개인 보호 장비 공급 등을 비롯한 안전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새로운 긴급 규정은 10일 이내로 발효되며 최소 6개월간 지속됩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졌지만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263개의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총 275명의 교직원들과 103명의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1주 만에 63%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보건 담당자에 따르면 캠퍼스 내 감염이 시작됐지만 상대적으로 캠퍼스당 확진자 케이스는 적은 편으로 캠퍼스 내에서 통상적으로 한두 건에서 4건 정도가 보고된 상태라고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내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서 학교 내의 감염 상황은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 수업을 강화하고 캠퍼스 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꾸준히 노숙자들 대상으로 봉사를 이어온 시온 가스펠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메디칼 그룹 측은 교통사고 후에도 노숙자 봉사를 꾸준히 이어온 글로리아 김 선교사에게 최근 $3,000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자기 자신보다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소외된 홈리스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려고 한다며 교통사고로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다하시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5년간 노숙자 사역을 해온 글로리아 김 선교사는 지난달 17일 홈리스 사역 도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통증에 시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 메디칼 그룹은 그동안 시온 가스펠 선교회에 매년 1회씩 후원을 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연 2회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입양인 출신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코리 캐러웨이 변호사를 북가주 뷰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했다고 주지사실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2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온 캐러웨이 판사는 뷰트 카운티 역사상 첫 아시아계 판사라고 주지사실은 밝혔습니다. 캐러웨이 신임 판사는 뷰트 카운티 법원 바바라 로버츠 판사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 내일부터 취임하게 됩니다. 캐러웨이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뷰트 카운티 검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개인 로펌을 운영하다 2018년 뷰트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 커미셔너로 임명돼 재직해왔습니다. 캐러웨이 판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고아원을 통해 LA에 거주하던 백인 가정에 입양됐으며 양부모와 함께 중가주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치코를 나와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있는 웨스턴 스테이트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캐러웨이 판사는 대학 시절 올해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원을 롤 모델로 삼아 법조인을 꿈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던 캐러웨이 판사는 당시 로펌 등 법조계의 백인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과 같은 소수계가 많지 않은 현실에 충격을 받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캐러웨이 판사는 내가 학교에 재학하던 20여 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법조계에서도 소수계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뷰트 카운티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섬기고 그런 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 정치연합 카파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공식 지지한 연방 하원 의원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카파는 앤디 김 의원의 재선, 미셸 박스틸, 영김, 그리고 메릴릭 스트릴랜드 당선자의 연방 하원 입성을 축하하며 이들의 의정 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님 카파 이사장은 앞으로 카파가 당선된 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인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석희 카파 이사는 한인 후보들의 승리가 한인 정치력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언론 노출을 자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발표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화이자 등 백신 개발 회사들이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고 선거에서는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전 예고는 코로나19 백신과 처방약 가격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는데 실제 발표 내용의 방점은 백신 개발사에 대한 불만과 대선 불복에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등 백신 개발사가 지난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Pfizer and others even decided to not assess the results of their vaccine. In other words, not come out with a vaccine until just after the election.
더 큰 표차로 대선 패배가 분명해진 상태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겼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The campaign, which I won, by the way, but we'll find that out.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체 답변 없이 발표를 끝냈습니다. 폭스뉴스 등 공화당 성향의 매체들은 중계를 했지만 CNN 등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매체들은 생방송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을 전 부통령이라고 부르며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협력과 공동 대응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 former vice president say yesterday he was concerned about not being able to distribute a vaccine. He shouldn't be.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특별한 대회 일정 없이 정권 인수팀 온라인 발표를 통해 세계 보건안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접전 끝에 수작업 재검표까지 하는 곡절을 거친 조지아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에서 12,670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는 개표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인증된 결과는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내일까지 제출돼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됩니다. 조지아 당국의 바이든 승리 인증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결과를 뒤집겠다며 소송전을 불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조지아가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활동을 위한 자금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속에 연방 총무청이 아직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아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CNN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소액 기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메일에서 바이든, 해리스 인수위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하길 원하지만 아직 인증이 없어 자체적으로 인수 활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총무청의 인증 거부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브리핑과 차기 행정부가 맞닥뜨릴 최우선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대한 현 정부의 현황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연방총무청의 인증 거부는 초당적 비난을 초래했고 의회는 안보 위협과 백신 배포 등 각종 이슈와 싸워야 할 차기 행정부의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선 몇 달 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000만 이상의 민간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보낸 이메일은 풀뿌리 기부자들을 향한 것이어서 모금 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는 연방총무청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납세자 자원의 적절한 관리인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민간 자금 요청 등 비상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 세계 정보기관의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 때문에 이메일과 전화 등 통신 보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바이든 인수위는 연방 총무청으로부터 ptt.gov라는 이메일 계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신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국토안보부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인수위는 연방정부의 통신망 대신 구글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위 직원이 계정에 접속할 때마다 보안 열쇠를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보안 대책은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오가고 있는 1급 정부의 눈독을 들이는 외국 정보기관들은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해킹을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8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캠프와 공화당의 존 맥케인 캠프가 중국의 해킹에 뚫렸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이메일을 훔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많게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성대하게 치러지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성대함이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입니다.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으면서 취임식을 통해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층 중요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이 외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취임식은 의사당을 배경으로 마련되는 임시 무대에서 열립니다. 무대를 바라보며 광장 쪽에서 참석자들이 줄지어 앉는 식입니다. 보통 대통령 취임식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취임식에는 180만 명이 모여 워싱턴 DC 중심부를 꽉 채웠습니다. 인구가 70만 명이 안 되는 워싱턴 DC로서는 4년에 한 번씩 성대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파로 뻑뻑한 취임식 풍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 의회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에는 20만 명 이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백악관에 칩거하면서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처럼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통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증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경제적 회복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향후 20년간 APEC 아젠다에 초점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맞추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 개발을 포함해서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도 막판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기 위해서 중량감 있는 외교 무대의 등장을 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연방지검이 각각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문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자문료를 지급한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방카는 자신이 소유한 컨설팅 회사를 통해 트럼프 그룹으로부터 74만 7,622달러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하와이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추진한 호텔 사업과 관련한 자문료였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이방카는 트럼프 그룹의 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에게 지급한 자문료의 성격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 처리인지 증여세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뉴욕 검찰은 최근 자문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그룹 측은 검찰이 자문료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대해 그룹을 괴롭히기 위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훌쩍 넘었지만 선거 절차와 개표 정확성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골은 여전히 깊은 상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과 단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재검표 요구를 이어가며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 가운데서도 대선 과정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어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7일 성인 패널 11,8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이번 선거가 잘 관리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에 무려 94%가 긍정 답변을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 중에서는 선거가 잘 관리됐다는 답변이 21%에 불과했습니다.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지지층의 97%, 트럼프 지지층의 72%는 매우 혹은 다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매우 자신한다는 응답률은 바이든 지지층인 82%인 반면에 트럼프 지지층은 35%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54%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영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국가 간 포용성 정진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방역 물품과 K-방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무역 자유화와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또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꼽으며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하자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정상들은 향후 20년 APEC의 청사진으로 비전 2040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엔 영내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공동 번영 추진을 약속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2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이 화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일자리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공모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투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끝내버린 추천위원회. 민주당은 곧장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당황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공모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의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고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지금의 후보 10명으로 재투표한다면 모를까 원점 재공모라는 또 다른 지연 전략엔 끌려가지 않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25일 법사위 법안 소위 논의부터 본회의 의결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급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직무유기다.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 보니 당내에선 장외로 나가자는 강경투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검찰 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작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를 파고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자극했고 늘 그렇듯 추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나서 추 장관을 적극 자제시킵니다.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당 사이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인사, 예산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번번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활비 경우도 논란이 법무부와 청와대로 확대되면서 추 장관이 잘못 건드렸다는 평가가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명분이 있긴 하지만 감정적인 대립 양상으로 너무 소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정세균 총리는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경고성 요청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는 대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공수처와 윤석열 총장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의원이 추 장관이 교체되려면 공수처 출범은 필요 조건이고 윤석열 총장 거취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추 장관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선 검찰개혁 성과가 절실합니다.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도 상처를 최소화하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개각 대상이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이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가족비리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비리 의혹에 대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했지만 본인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올해 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공범 관계나 사건 내용이 다르지만 재판은 병합해 진행됐고 법원은 감찰 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해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 검찰이 더 씌워둔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멉니다.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4일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의 가족비위 의혹 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하고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도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별도로 진행되어 온 정 교수 재판은 이미 심리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 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건 물론 부인 정 교수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했지만 본인 재판에서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증인 자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네, 헬스 에브리데이. 오늘은 생활 가운데 섭취하는 스위트한 단 음식과 치아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연말 향하면서 줄줄이 기념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기념일을 챙길 때 단 음식인 케이크를 많이 먹게 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초콜릿같이 단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져서 치아를 녹이며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치아 전문가에 의하면 충치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치의 위험 상태에 있었던 치아들이 갑자기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썩은 이로 악화돼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기념일이 많은 시기에는 모임과 파티가 많아지면서 평소에 잘 관리하던 칫솔질을 비롯한 치실 등의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충치의 발생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이 될수록 당분이 머무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일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쿠키 등 설탕이 많은 간식을 먹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좋겠고요. 당분이 많은 간식을 먹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식사 후에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세균 번식과 색소 축적 예방을 위해서 꼼꼼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산성인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부식될 수 있어서 물로 입을 헹군 후 30분 뒤에 양치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헬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갈수록 악화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9.75포인트 하락한 29,263.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 내린 3,557.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74포인트 하락한 11,854.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종합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이번 주 0.73%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7% 내렸고 나스닥은 0.22%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 관련 논란 등을 주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제약사 길리어드 주가가 0.9%가량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에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기술주가 1.05% 하락했고 산업주도 0.9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뉴스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 오른 42.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8% 뛴 4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뉴스가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6% 오른 1,872.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중국에서 숙박하는 고객의 예약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에어비앤비가 2016년부터 투숙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투숙객 정보 제공은 중국 현지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서구 호텔 체인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투숙객들에게도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부분의 투숙객이 자신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겨진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분기 미국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자체별 제한 조치로 인한 경기 위축을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며 경제가 1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8% 증가했다가 내년 1분기에는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구름 낀 흐린 하늘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 LA 52도, 밸리와 인랜드 49도, 해안가 52도, 산간 지역 28도의 밤 최저 기온 전망됩니다. 주말인 내일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LA로는 74도, 밸리와 인랜드 80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해안가는 2에서 5피트 높이의 높은 파도와 함께 68도, 산간 지역은 59도의 낮 최고 기온 전망됩니다. 오늘과 같은 날씨 당분간 이어지겠고요.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기온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LA 65도, 벌뱅크 70도, 놀스리지 71도, 토렌스 61도, 플러튼 70도, 얼바인 62도, 리버사이드 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밤과 주말의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지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